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플랫폼에 먼저 방송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문득 팟빵을 보니까 팟빵과 함께한 지 190일째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따져보니 벌써 반년이 넘은 거 있죠? 물론 유튜브는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워싱턴 윤준혜를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제가 진행하던 워싱턴 미시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자면 팬데믹 때 자택 명령으로 2달을 집에서 지내다가 우연한 계기로 버지니아 한인 라디오 1310에서 주최하는 방송 아카데미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고민 끝에 용기 내어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원래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일을 하면 타주로 이사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정말 꾸준히 한 직장을 고집해요. 익숙한 게 좋고 가던 곳이 좋고요. 만나던 사람들이 좋고 일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온갖 스트레스도 많지만 저에겐 굉장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일과 연관이 있다면 더 그렇죠. 그렇게 용기 내어 시작했던 방송 아카데미는 12주 과정으로 12주의 과정을 마치고 많이 아쉬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의 적성에 맞았지만 방송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선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본부장님의 격려와 아낌없이 주시는 칭찬에 항상 용기가 불끈불끈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맡겨주셨던 워싱턴 미시네라는 방송이 결정이 되고도 정말이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강박에 수십 번을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했었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라디오 방송 일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나올 때 너무 좋아하시는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선 고국의 소리는 늘 그리운 소리라 차로 이동 중엔 한인 라디오 청취를 늘 하셨거든요. 매일 청취하는 라디오에서 딸내미의 목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참 용기란 나 혼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격려, 칭찬, 주위분이나 식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요. 그분들의 따뜻한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 1인 방송을 하는 윤주도 없었을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 아시죠? 너무 흔한 말이라서 유치하게 들리는 속담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아름다운 미인과 사랑하는 소망이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성격 좋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미인을 데려가는 것 같은데 이런 속담이 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인이 외모가 예쁘게 생긴 여자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춘 미인? 미인은 남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소망이자 목표겠죠. 때론 돈과 명예를 모두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사랑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가장 강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용기를 말했을까요? 노력, 근면, 성실, 신념 등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하필 왜 용기라고 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잘생긴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가 아니라 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일까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용기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얻으려면 끊임없이 도전해야죠. 평범한 남자에게 미인은 너무도 높은 목표일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남자들은 미인에게 말도 걸어보지 못하잖아요. 평범한 남자가 말도 못 거는데 미인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백수 고시 준비생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쫓아다녔다는 말은 꽤 유명한 일화죠. 평범한 남자들은 왜 미인 앞에서 말도 걸어보지 못하는 건가요?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 걸어보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자는 일단 도전을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기회를 획득해요. 그 대가로 많은 좌절을 맛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도전하지도 못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용기가 없는 자는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지 못해요. 물론 좌절도 많지 않겠고요. 그러나 결국 미인을 얻는 자는 도전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결국 목표를 성취하는 자는 용기 내어 도전하는 자의 몫일 테죠.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저와 친구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대변해주거나 덤벼들어 싸워주거나 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후 조금씩 자라면서는 자기가 욕을 먹거나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도 친구나 동료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그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린 살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하죠. 많은 잘못도 해요. 나의 실수를 연령, 직위, 직급 등에 관계없이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최소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치권을 보세요. 철저한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에 상대방의 처지라고는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제 친구의 친언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시긴 했지만 며칠씩 연락도 안 되고 집에만 있고 하진 않았는데 팬데믹 이후 언니가 너무 달라졌다고 친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같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두문불출이고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팬데믹처럼 살아오기는 했지만 며칠씩 핸드폰을 꺼놓고 하진 않았었는데 이젠 언니가 아예 폰을 꺼놓고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오랜만에 통화가 되어도 동생인 친구에게조차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요. 쇼핑도 싫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다 하고 아무것도 기쁘거나 행복하지가 않다고 했대요. 한 달에 한 번 장보러 후딱 나갔다 오는 게 한 달에 한 번 바깥 출입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심한 우울증 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도 가끔 요리도 하셨었지만 아이들이 다 큰 뒤로는 아이들에게 손 갈 게 없으니 더더욱 무기력해지시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시더래요. 이건 아니지 싶어서 정말 큰 결심으로 동생인 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같이 병원을 가달라고 하셨대요.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고 동생과 마주 앉아 힘겹게 얘기도 한참 나누었다고 해요. 큰 용기를 내어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에게도 연락을 해볼 거라고 하시더래요. 너무 망설여지지만 자기의 마음을 꼭 친구들에게 전하고 고의로 연락을 끊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도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상황도 얘기를 할 거라고요. 용기 낸 김에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집 밖에 나가는 훈련을 매일 해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친구인 동생에게도 도와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하시더래요. 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면서 또 목이 메어 말을 못하는 친구도 안쓰러웠지만 친구의 언니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후 몇 주 후에 매주 마트라도 억지로 가는 훈련을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시면서 동생과는 물론 가까웠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는 용기를 냈다고 하시면서 본인을 대견해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올 봄이 시작될 때 이것저것 심어서 기를 수 있는 모종을 선물했어요. 생명이 있는 것에 물을 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정성을 들이면 그거 자체로도 힐링이 되는 경험을 제가 해보았거든요. 용기란 내가 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인 것처럼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니라고 나를 다독이며 주는 용기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나게 하니까요.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주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남을 돕는다는 거 말은 쉬워도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도움을 주고픈 용기는 나더라도 내가 다칠까봐, 내가 큰 봉변을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두려움과 용기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친구 같아요.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두려움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와 두려움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는 행동하죠.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떤 이는 욕하면서 무모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두렵지만 나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걸요. 용기 있는 사람 멋지죠? 어떻게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될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용기와 두려움은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움을 포용하는 것이 용감해지는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언가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두려워한다고 용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자세를 바로 용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피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무서워집니다. 두려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에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 뇌가 천천히 두려움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결국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용기를 내지 않기 위한 각종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일어나지도 않을 부정적 상상들로 초조해지는 시간만 늘어나요. 만약에 지금 바퀴벌레를 죽여야 하거나 배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려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손절하겠다는 말을 해야 한다면 그냥 하시라는 거죠. 꼭 해야 하는 상황에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주저없이 하도록 하세요. 작게 시작해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내보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 보겠다면 동네 커피숍의 계산원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먼저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친구 만들기 훨씬 쉬워져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직장 상사에게 연봉 인상을 말하는 것과 지난 나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 등에는 각각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보여야 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특히 두려움이 느껴질 때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절로 나오게 돼요. 캘리포니아에 살 때 벽에 그림을 그리는 벽화 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다운타운에 10개가 넘는 빌딩을 소유한 유태인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소유인 건물에 벽화 작업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우리 팀이 한 벽화를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죠. 하나만 잘 그려놓으면 줄줄이 일거리가 생길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매번 할아버지는 정해진 가격을 흥정했고 갑이 되어서 결국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저희를 끌고 다녔죠. 저희 디자인팀은 마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상대는 우리에게 아쉬운 게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객관적 처지로 볼 때 할아버지는 아쉬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져줘야 했어요.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몹시 짜증났지만 결국 아쉬운 건 우리 쪽이고 또 큰 거물이니만큼 나중을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를 통해 최대한 많은 벽화 작업을 해서 팀을 키우려고 했던 거니 늘 우리가 참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말자는 명령어가 뇌에서 떨어졌어요. 그깟 손해 좀 보면 어때? 끌려다니지만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자존심 접지 말고 당당히 하란 말이야. 지금껏 참을 만큼 참았잖아. 뭐가 그리 두려운데? 이런 걸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는 손해인 줄 알지만 선택해서 소신대로 나가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 소신을 지키고 자존심을 사수하자는 판단이 서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해를 본다고 내가 곧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금세 망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 한결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팀원들과 상의를 하니 모두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누구 하나 용기 내어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기가 생기니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용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의 얼굴빛이 칙칙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과 불안감이 할아버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입장이 바뀌어 자신이 아쉬운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입장이 된 건 아니었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던 거죠. 분위기 반전을 눈치챈 우리는 더욱 강하게 소신을 피력했고 결국은 협상에서 저희가 완승을 거둘 수가 있었답니다. 여태껏 용기를 내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었기 때문에 을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과감하게 내 목소리를 내고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뜻밖의 소득을 얻은 경험은 저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안겨주었었죠. 세상에 영원한 갑, 완전한 갑은 없습니다. 용기가 나를 갑으로 만들어줘요. 용기에 크기는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용기 하나, 타인에 대한 작은 용기 하나씩 용기를 내다보면 나는 갑이 돼 있을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승리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요. 청취자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